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소중한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김하늘입니다. 오늘은 제가 훈남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. 전직 아시아나 남승무원 출신인 테디쌤을 소개합니다.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. 이렇게 또 유명한 늘스타님과 함께 또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처음 찍어볼 영상은요, 대한항공 대 아시아나 싸우면 누가 이길까? 저희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의 배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저는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? 네, 대한항공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. 잘 모르셔서 그러는 말씀입니다. 아시아나가 절대로 밀리지 않을까 제가 호언장담합니다. 그런가요? 네. 그럼 오늘 하나하나 파헤쳐보면서 어디가 이길지 여러분들은 그걸 관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니폼을 가지고 있잖아요. 너무 예쁘죠? 네,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럭셔리함의 대명사 지안 프랑코 페레님의 이태리 유작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의 유니폼은 사실 국내 항공사 전부 다 통틀어도 이길 수밖에 없다고 자부하는데요. 대한항공의 유니폼보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된 미가 날 뿐만 아니라 저는 유니폼은 예쁜 것보다 실용성이 더 커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? 네, 우선은 색상 면에서 저는 대한항공이 압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대한항공의 색상은 어떤 항공사보다도 골저스하고 블링블링하고 되게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유니폼 자체가 청자색과 백 아이보리 색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피부톤이 23호가 입어도 21호처럼 블링블링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, 반면에 아시아나는 그런 부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맞습니다. 사실 칙칙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색상이 가지는 장점, 강점이 확실합니다. 왜냐? 일단 웜톤이죠. 유니폼 자체가 웜톤이다 보니까 쿨톤, 웜톤, 쿨웜톤 어떤 피부 색상에도 착 감기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. 더군다나 아주 마술 같은 매력이 있는데 20대의 승무원도 30대처럼 이건 아니고요.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이건 오해입니다. 네. 하지만 30대 그리고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더라도 사실 나이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바로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일하는 승무원이라는 하나의 직업으로 봤을 때 유니폼이 가지는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거는 인정하는데요.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저희 어르신들도 이렇게 보면은 특히나 남승무원들이 입었을 때 위아래가 약간 북한군을 연상시키는 게 아닌가요?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부분 사실 인정 조금 하겠습니다. 네. 사실 약간 북한군, 괴뢰군 같다라고 이야기를 유니폼 자체가 들었던 적이 있고 여기에 괴뢰군 옛날 사람. 네. 작은 에피소드가 한 게 있다면 공항에서 이게 예를 들어 신규 취항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아시아나항공이 처음 들어가게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정말 유니폼 자체가 조금 이 북한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보안 검사를 받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다. 그런 오픈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. 해외에서요? 네, 실제로 저희 할머니께서도 굉장히 또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. 그런데 이 넥타이를 보시더니 큰 꽃이 있어요. 큰 꽃. 저도 뭐야, 공산화야 뭐예요?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. 저희 네. 교육 때 들었는데 그게 좀 다소 촌스럽다. 네. 굳이 그게 있어야 하나라는 이야기. 색동을 또 표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남자니까요. 네. 그러면 저희가 이긴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하지만 늘스타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유니폼이 예쁜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? 실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무조건 예쁜 게 좋죠. 아닙니다, 여러분. 저희가 어디 잠깐 런웨이 할 것도 아니고 길게는 정말 15시간 이렇게까지 비행을 하는데 예쁘기만 하면 너무 힘들죠. 실용성이 저는 대한항공이 절대 아시아나항공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건 인정해야겠네요. 실제로 대한항공의 유니폼과는 다르게 아시아나항공은 이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고추장이 튀겨도 음식물이 사실 묻어도 크게 티가 안 난다는 정말로 감쪽 같은 장점이 있고 이는
비행 작업복으로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작업복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 저 다른 거 한번 넘어가 볼래요? 네, 좋습니다. 이제 네. 아시아나 여승무원 분들 중에서 특히나 좀 대선배님들 볼 때 네. 마음이 좀 아렸던 부분이 있어요. 네. 왜냐면은 이게 나이테라고 하는 이 목에 이 주름선 목주름, 있잖아요. 네. 이것들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목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스카프를 또 골절스하게 이렇게 매주기 때문에 그쵸. 굉장히 나의 티가 안 나요. 근데 아. 얼굴에는 필러 맞으면 되는데 목에 뭐 필러 맞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나이가 티가 나가지고 맞아, 맞아. 저는 그게 이제 아시아나의 좀 많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또 뭐 나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이제 유니폼이 있습니다. 안에 니트 소재는 목이 이렇게 반목이 올라오고요. 아. 그리고 또 뭐 실크 소재는 조금 파여 있지만 또 스카프를 합니다. 색동의 스카프를. 그래서 뭐 사실 대한항공처럼 대한항공의 사실 이 스카프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시선이 가서 사실 이런 부분, 목 부분에 시선이 덜 가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아시아나항공도 전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아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여자들이 네. 팩트를 그러니까 테니스는 모를 수도 있는데 네네. 팩트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 한 통 다 바르는데 네네. 여기다 또 바르면은 추가 반통은 들어간단 말이죠. 음. 화장품 비용도 나가잖아. 아, 그러니까 그렇죠.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안 좋지 않나라고 강력하게 주장해보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뭐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뭐 반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한 발 물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럼요. 그래도 유니폼 하면 사실 또 이 완성은 바로 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불편함 때문에 이제는 공항에서도 쓰지 않게 됐지만 사실 이 모자가 굉장히 마법의 모자이기 때문에 그 누가 쓰더라도 굉장히 또 예뻐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걸 익히 근무하면서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는 대한항공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. 조심스럽게 제가 좀 또 장점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걸 하나 간과하신 게 있는데 네. 대한항공도 모자를 씁니다. 어떤 모자를 쓰냐면은 천연 잇몸 뽕 모자를 이렇게 쓰죠. 옆에다가 아. 이렇게. 아, 이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이 출입국 통과할 때 자동 입국 신사를 요새는 하잖아요. 네네. 지나가는데 자꾸 여자 승무원 대한항공 제 동기 보고 네. 모자를 벗어주세요. 모자를 벗어주세요. 아, 이거 뚜껑 때문에? 네. 근데 아. 이게 지금 머리인데 자꾸 벗으라는 거야. 이렇게 항상 벗을 수 없는 모자가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이거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. 그렇기도 하겠다. 네, 모자 대신에 여기에다 딱 꼽는 대한항공의 전통 비녀핀. 아, 그건 네. 예쁘긴 하더라고요, 사실. 그걸로 하면은 액세서리 굉장히 또 보완이 돼가지고 모자보다는 실용적이고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사실 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스프레이를 뿌려서 탈모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뭐 주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탈모해서 그냥 제가 집니다. 진짜 머리 너무 많이 빠지고 저 아직도 여기 끊겨가지고 자라지가 않거든요. 아, 진짜입니까? 이만큼 끊겼어요 이렇게. 아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나처럼 모자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소재가 진짜 이거 여승무원들 치마로 딱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뭐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같이 비교를 해봐도 대한항공이 압승입니다. 그 이유는 네. 대한항공은 옷을 딱 입었을 때 이게 뭐 맵시 딱 있고 예쁜 거 그거뿐만 아니라 습한 100%. 아. 그래서 입었을 때도 쫙쫙 늘어나고 이게 편하거든요. 근데 아시아나 거는 입었을 때 뭐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추장 묻혀도 되고 된장 묻혀도 안 보이지만 얘가 너무 빳빳한 소재라서 배가 막 쪼이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. 아,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대한항공 사계절 똑같은 유니폼 입어야 하지 않나요? 그건 그렇죠. 사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아름다운 사람들이죠. 저희는 이 반팔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켓, 여승무원의 자켓도 반팔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하복 덕목이 나누어져 있고 소재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계절에 맞게 입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켓이 반팔이 있어요? 네, 반팔이 있습니다. 부럽다. 저희는 이제 좀 곁땀 나고 막 이런 토크파크 막 이런 게 있긴 이렇게 하면 안 한데. 되겠네요. 네,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붙이고 다녔거든요. 아, 그런 또 고충이 있다고 하네요. 여러분, 아시아나가 거의 이겨가고 있네요. 네, 그러면은 이거 얘기해볼게요. 네. 구두. 구두. 구두 네. 같은 경우, 뭐, 여승무원, 남승무원, 이렇게 좀 봤을 때, 아시아나 대한항공 여승무원 다 지급이 나오지만, 네, 맞습니다. 남승무원은
다 사야 되잖아요. 근데 대한항공은 네. 지급이 다 나옵니다. 뭐 280, 290이어도 맞춰서 나와요. 아, 맞춰서? 그래서 공짜로 우리가 신발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 딱 또 보면은 지안 프랑코 페레 해가지고 딱 이태리 그 명장의 그 이름이 딱 적혀 있어서 아, 그래요? 신었을 때 굉장히 뿌듯한 게 있거든요. 근데 아시아나 분들은 그게 없다면서요? 그럼 뭐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지급품으로 나오는 게 사실 얼마나 편했어요? 혹시나 뭐 좀 궁금해서. 나무떼기 같죠? 남학생 같죠? 이게 똑같습니다. 지급품이라는 게 네. 1000명 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말 플렉서빌리티를 살려서 막 기능화 되기가 어렵습니다. 플렉서빌리티, 네. 그래서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물론 맞아. 여승무원들 같은 경우에 지급품을 받지만 또 대부분 똑같이 생긴 그런 편한 소재로 정말 수제화로 뽑아서 쓰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뭐 중요한 건 남승무원의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나오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신어야 된다는 고충이 있겠죠. 하지만 저희는 훨씬 더 편한 기능화 또 컴포트화를 신고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또 멋을 내고 싶다 그러면 과감하게 내가 내 돈 주고 투자해서 금땡제 뭐 이런 데 있죠. 유명한데 금땡제와. 금땡제 우리가 킹스맨 같은 그런 구두 신고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. 네, 맞아요. 근데 저도 그런 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싸제 구두를 신었어요. 네. 태국에서 내추럴 라이 땡이라고 마지막만 가리는 네, 거기 가가지고 방콕에서 많이 사왔거든요. 똑같은 기내와 플랫을 사가지고 신었는데 이유가 네, 싸제가 훨씬 편해요. 그런 맞습니다. 부분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유니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아시아나항공이 좀 압승을 했다고 제가 감히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? 네, 뭐 그냥 넘어가시죠. 오해하지 마세요. 여자를 이름으로 들은 게 아니라 저는 아시아나항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대한항공 끝까지 대변할 테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네, 이제는 넘어가서 복지 혜택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복지.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뭐 중요한 거는 네. 항공사 들어간 이유가 돈 벌려고 들어간 거잖아요. 그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회사원으로서 내가 얼마나 이 급전 땡길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.